본행사에 앞서서 본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정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김경일 도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안명규 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안녕하세요.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자유한국당 파주을 상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주시 문화교육국장님 황수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김순태, 파주읍장님 장문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파주무 관아지 보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을 한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민태승 전 파주 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관재 현 파주 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형식 파주 상공회소 부회장님이시면서 파주 기업인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석재 전 파주시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기 전 자원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길용 전 경기도 북부연정위원장님이시면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경제특위 파주시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경찰청 근무하신 신용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석 전 파주 농협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진환 전 파주농협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영수 전 국군기무사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진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파주 단체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락 파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찬호 파주 향교 전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종현 파주 미장단 협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재 파주 생활노동자 협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 전 파주 체육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준 파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자님 전 신사회장 서장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길자 전 파주향교 여성 유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희걸 현 농업 경영인 협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평화누리의 술단 이성열 회장님과 양진희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본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대식을 주관하시는 양재일 추진위원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 올리지 못한 많은 내빈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주목 관아지 부분 발대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이익선 인사 올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네.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파주목 관아지 복원 발대식 행사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주목은 문헌기록상 1459년 세조 5년부터 1896년 고종 33년에 부제를 폐지하여 도소로 전환하고 이후 경기도로 소속되기까지 437년 동안 파주목 관아지가 소재하며 조선시대 사법, 행정, 군사, 교통의 요충지이고 외교사절이 경유하였으며 파주목을 관할한 파주목 관아와 상교 등이 위치한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파주목 관아지의 모든 것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 역사적 상징성과 도시의 정책성을 확립하며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파주목 공항 축제를 실시하는 등 파주목 관아지 복원을 위한 노력을 파주시와 파주 주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5년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파주목 관아지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배려로 2019년 파주목 관아지 객사 학술 보증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목 관아지 복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1차 회의를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확인, 양재일님을 만장일치로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부위원장을 포함 약 1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하였고 2018년 11월 2차 회의를 개최 패칙을 논의하였으며 2019년 1월 3차 회의를 개최 패칙 수립 및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고 2019년 4월 4차 회의를 개최 주민 5,000명 이상의 청원서를 작성,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발대식 개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늘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주목 관아지 복원 청원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목 관아지 복원 필요성과 객사 학술 보증 연구에 대한 안내를 객사 발굴 조사관인 박진홍 건축학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박진홍입니다. 먼저 듣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주목 객사 영역의 건축 특징 학술 보증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COH 건축탐색 박진홍이라고 하고요. 발표의 순서는 연구 배우 그리고 파주목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아직 객사라는 부분이 관아 시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부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아까 말씀을 가름해서 하도록 하고 복원 정비 계획을 16년도에 수립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장기 계획 중에서 이제 단기 계획으로서 본 학술 연구 계획을 실시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이제 디지털 복원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서 본 연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수행 일정은 6월 5일 착수를 하여 10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하는 단계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수행 체계는 학술 연구와 보건 연구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목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파주목은 조선시대 파주의 행정치소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세조 5년에 자성강기의 내양이라는 이유로 파주목으로 승격된 이후 고종까지 고종 때 파주목으로 바뀔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를 하였는데요. 특히나 이 파주목 관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왕들의 행궁으로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그런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정조의 눈이었던 후릉이라든지 영릉 같이 이제 개성에 위치했던 능을 이동을 하실 때 왕들이 여기서 입숙을 하시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냈다는 것이고 그 입숙을 했던 이 행궁 중에서 중요한 시설이 객사라는 부분에서 객사의 복원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2016년 수치지도에서 이제 표시했을 때 이 관아의 배치를 보시면 동서산 자락 밑으로 해가지고 이 사직과 그리고 향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파주 초등학교의 자리가 현재 이제 등원 자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사에 지금 현재 이제 복원에 대상이 되는 객사의 영역은 기무대대가 있는 그 내부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운영의 대상은 이 객사에 대한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사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세 도시, 과거에는 이제 도성이라든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서 행정식으로서 도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에 관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객사가 보면 이제 공원과 객사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객사는 유지를 해왔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숙소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던 데 반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면서 도시의 이제 정신적인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객사 내에 왕을 상징하는 정패 또는 벌패를 모시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도시의 정신적, 기능적 중심 역할을 행해왔지만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11년 지금 조선 초등부 문서를 보게 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관사를 학교로 전용한다는 것이 되면서 파주 초등학교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에 봉하나였던 위패했던 정패와 벌패를 철거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 정신적 도시의 중심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파로 이제 전국의 객사 시설이 파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객사 건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객사라고 하면 중심이 되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에 상징하는 전패, 또 대한제국이가 되면 황제로 승격이 되게 되면 고종 황제를 상징하는 걸패로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봉안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의식이 이제 향골 망대라는 의식을 행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밖에 이 정청 바로 좌우에 있는 입사, 이턴이라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가는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밖에 내산문, 외산문, 홍산문, 가국관 등의 주요 시설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파주 파평관이라고 객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흥랑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서도 보여드리겠는데 대부분 다른 지방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이 나타나게 가지고 흥랑이라는 시설이 고층에서 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드문 사례라고 보시는데요. 이것은 왕이 행차를 하면서 머물렀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를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시설이 위치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객사의 명칭은 그 지역의 고대 지역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파주는 이제 파평관이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의 읍지를 보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객사에 대한 작은 것들을 이제
큰 의미를 알 수 있어서 복원의 단초가 되는데요. 지금 1899년에 파주군 읍지의 기록을 보면 앞서 이렇게 여러 시설 중에서 이제 흥남이라고 하는 건물이 40칸이라고 있다라는 정도의 규모가 많이 이제 확충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고요. 뭐 정청의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초기부터 뭐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중요한 시설이다, 왕명을 존중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여러 시설이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치르는 의식 중에서 이제 조화의식, 보을에서는 이제 요하례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월 초하루 동지 그리고 상막일에 행사를 치르는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정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7가지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조 올해이에 이런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으로서 남기고 있고 이거는 개성 백사에 위치한 정패와 벌패 위패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패가 대한민국 전까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정패가 그렇다 벌패 같은 경우는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식을 치르는 중요한 시초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례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객사라는 이런 시설이 복원하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아까 그 정패와 벌패를 보시는 우선 중앙에 있는 이 정청의 건물인데요. 좌우의 읍사 또는 인당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외방에 이제 사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의 공간으로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익사와 서익사로 봤을 때 동쪽을 선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백사, 지금 구역 홍산의 백사 같은 경우는 동익사가 5칸으로서 규모를 더 키웠고 서익사는 3칸으로서 규모의 위치에 이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머물 때에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의 그 위치에 따라서 외방의 객대에서 순찰사와 통제사는 동문으로 들어가고 절도사는 그 아래에 있는 서원으로 들어가서 들어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위계를 맞춰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사 건축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행히 파평관은 이제 표준 형태로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층에 눈 같은 형태로 있는 황안도 안주 백사의 안흥관이라는 건물이라든지 개성 백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칸짜리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독의 건물로 있는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백사의 사례들을 보면 아까 대청이 있고 좌우로 이제 좌우 백사가 있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경주객사라든지 울산, 남원 중요한 것들이 고족도보라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여기 있는 모습들은 1911년에 학교로 전용이 되면서 초등학교로 전용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전에 파주 지금 파평관 사진도 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고 문이 다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모습은 지금 고향객사 근처에 있죠. 벽제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풍산이 있고 이렇게 노출된 식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사진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들 분석해서 복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할 때 이 지역적으로 이제 근거리에 위치한 고향객사 백제관이 조금 이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의 형태를 보면 가운데 이제 위패를 보시는 정청 건물에서는 홍살문이 대부분 위치하고 바닥은 전바닥을 많이 위치하게 되고요. 숙소로 사용하는 좌우익사 같은 경우는 방과 마루가 되는 이런 건물의 형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원됐을 때 백사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파주객사 파평관이라고 하는 건물, 다행히도 이게 초등학교로 사용을 하면서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이런 학교의 전경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래 모습은 아니고요. 초등학교로 전용이 되면서 교사로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파주 초등학교 지금 이제 박물관에 이런 사진들이 좀 구비를 하고 있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이거 외에도 여타 여러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참조로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 진행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복원의 근간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것이 이제 10월쯤 되면 어떤 모습으로 더 이제 구체적 모습으로 복원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파주 관할을 복원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대 효과로서는 파주목의 이제 역사 문화적 가치, 아까 왕이 유숙했던 장소로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 그리고 규모로서도 흥랑이라는 그 추가적인 부가적인 시설이 있다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드고요.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대양심, 자긍심 좋지 않는 그런 것으로서 앞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박진홍 객사발굴 조사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파주목 관화 복원 추진위원회 양재일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회사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파주시 최정환 시장님과 박정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최정환 시장님과 내빈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최정환 시장님이 8대 시장으로 오시면서 파주에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우리 위원님들은 이 글씨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파주읍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파주시 17개 읍면동에서 파주읍이 정가운데입니다. 파주읍은 조선 세조 5년 1459년부터 고종 32년 1896년까지 약 437년 긴 세월 동안 사법, 행정, 군사교육의 중심지로서 파주목 관아가 있던 행정의 수부였습니다. 오늘날 파주시 이름과 행정체계 파주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란으로 사라진 파주목 관아의 복원을 잊어버린 파주 역사성 상징성을 더욱 더럽히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경기 북부 역사 문화의 거점 관광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2015년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기와와 파편, 건물의 주석들을 바라보며 발굴에 조차 해보지 못하고 땅속에 있을 유물들이 하루빨리 햇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관아지 중심을 가로막은 군부대 담장은
너무 높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지금 관아지 복원을 위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군부대가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떠시는 분들의 오랜 노력 끝에 마련된 오늘 추진위원회 발대식은 관아지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첫 걸음일 것입니다. 관아지 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 땅에 다른 군시설이 아닌 관아를 복원할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파주시가 시로 선격한 다음 1대부터 7대까지 시장님이 거쳐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437년에 관아지 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8대 시장으로 취임하시는 최종환 시장님은 남달리 문화와 어떠한 관계 있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파주의 문화 역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위원회 책도 쓰셨습니다. 그러기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학술조사로 금년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경교에 동원했습니다. 시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파주 먹거나 보고는 파주 은민의 꿈이 아닌 파주 시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전라도로 잿더미가 되었던 파주시의 잊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이 더 이상의 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정환 파주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대했던 우리 파주의 옛 명성과 그 찬란했던 역사 문화를 회복하는 첫 출발인 파주복 관아지 복원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저희 파주 국민 그리고 46만 파주 시민과 더불어 축하드리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앞장서 주신 보건추진위원회 양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파주 기관 단체장 그리고 우리 파주시 역사 문화 유산을 개성하는 총 원산 50점으로 일해주신 문화원장님과 민태석 전 문화위원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국회가 열려서 바쁘신 과정에 직접 참석해 주신 박정 국회의원 그리고 이경일 도의원님과 박명근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경가부와 양길 위원장님이 파주복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상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제4대 임금이었던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파편유지 내양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의미에서 세조 때 문평노부가 파주복으로 성격되어서 이 파주시의 이름의 뿌리를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사법, 행정, 군사의 교통의 요충지로 이 군의복 대표되기 전까지 파주복이
행정 취소로서 파주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흔적이 없어지고 또 이사단 김우대와 지휘했던 초등학교가 그 위치를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을 역사적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16년 파주목 관아지 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또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것이 이러한 군부대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니 그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그대로 복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디지털 복원, 요즘 말로 하는 VR, AR, 가상현실 이러한 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사진으로 기록이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객사 이제 동원을 비롯해서 이 파주목 관아지에는 동원을 비롯해서 26개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객사가 가장 최근에 자료에도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객사를 우선적으로 학술 공정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금년에 이 객사를 영역을 먼저 조사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연구자께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위대하고 찬란했던 우리 파주의 역사 뿌리를 되찾은 출발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파주목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이제 후손들에게도 제정을 받고 파주 시민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양심, 자긍심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계일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추진위원회와 파주시가 손을 잡고 좀 더 하나하나 앞당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보건의 방향과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뜻깊은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모델가 시작되는 작년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모두이 잘 이겨내시고 풍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일단 이 파주목 관아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이 목표를 우리 시민들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과감하게 연구 용역비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도 복원될 때 많은 예산 집행이 있어서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장문규 국장님도 이곳에 오시자마자 이 일을 같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전 문화원장님과 또 현 문화원장님이 같이 이렇게 자문위원을 해주시면서 복원에 대한 더 깊이를 더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주에서 6월 30일 날 정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과 미국의 정상이 모여서 평화를 논의하고 비핵화를 가는 길에 조석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파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과 발맞춰서 우리 파주목 관아지가 복원이 되면 역사를 다시 발굴하는 것이 복원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 상징성을 더하는 파주목과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파주의 평화화 그리고 특히나 임진각에 대한 인적 판문점에 대한 연결을 충실히 해서 우리 파주이 생각하는 동북부의 문화관광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우리 선출직 김경일 도의원님이나 또 안명규 부의장과 함께 예산이나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재일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유관단체 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 챙겨가시면서 올 한 해 잘 보내주시고 힘을 또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명규 부의장입니다. 이번에 신학회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 손배찬 회장님께서 경기도 수원에 회의를 가셔갖고 저는 지역 분들이 달리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박정수님 말씀했듯이 카즈모 바다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양재일 회장님과 유관단체 장에서 많은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건 사업을 우리 최재화 시장님께서 문화와 역사, 특히 역사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진당 접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지목을 복원하면서 이 파지목이 파주의 미래를 향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지목 관할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양재일 회장님, 또 장훈현님, 유관단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와주세요. 박수 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